안녕하세요. 오늘은 법률 이야기, 그중에서도 채권 조사 확정 재판이라는 이름만 들으면 조금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는 주제로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게 근데 기업이나 개인이 다시 일어서려고 할 때 그 회생 절차에서는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회생 절차라는 게 결국에는 채무자가 어떻게든 다시 좀 살아나도록 돕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일단 누가 얼마를 받을 권리가 있는지 이 채권자들의 권리를 명확하게 정리하는 게 그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꼭 이 과정에서 뭐랄까, 아니 내가 받을 돈은 이게 맞다, 아니다, 그 금액 틀리다, 아니면 심지어 그런 채권 자체가 없다, 뭐 이런 식의 다툼이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아, 네네. 이런 분쟁들을 일반 소송처럼 막 몇 년씩 끌 순 없으니까요.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특별히 만들어진 재판 절차가 바로 이 채권조사 확정 재판입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는 창원지방법원 김성인 판사님이 쓰신 채권조사 확정 재판의 실무적 쟁점, 회생 절차를 중심으로 라는 자료인데요. 이걸 바탕으로 한번 핵심 내용을 파헤쳐보겠습니다. 네, 법률 용어가 좀 나올 수 있겠지만요. 미리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희가 이 자료에서 정말 중요한 내용들, 꼭 아셔야 할 부분들만 쏙쏙 뽑아서 최대한 귀에 쏙쏙 들어오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럼 이 채권조사 확정재판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이름만 들어서는 영 감이 안 오거든요. 이게 정확히 어떤 절차인가요? 그러니까 회생 절차가 일단 시작되면요. 채권자들이 먼저 법원에 나 이만큼 돈 받을 거 있습니다 하고 신고를 해요. 그러면 보통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채무자, 회사 대표일 수도 있고 제3자 전문가일 수도 있는데요. 이 관리인이 신고된 내용들을 쭉 검토를 하죠. 아, 조사를 하는군요. 네, 이 채권 금액이 맞나? 진짜 존재하는 채권인가? 이렇게요. 이때 바로 이 관리인이나 아니면 다른 채권자가 어떤 특정 채권에 대해서 이건 인정 못하겠다. 또는 금액이 좀 다른 것 같은데 이렇게 이의를 제기할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이의가 딱 제기돼서 다툼이 생긴 채권, 그 채권이 정말 있는지 없는지, 뭐 있다면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 건지 이걸 법원이 최종적으로 판단해서 확정해주는 재판, 이게 바로 채권조사 확정 재판입니다. 법적 근거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그 170조 제1항에 있고요. 아, 그러니까 회생 절차라는 어떤 큰 틀 안에서 벌어지는 채권에 대한 다툼만 쏙 빼서 해결하는 약간 미니 재판 같은 거군요. 근데 왜 굳이 이런 별도의 절차가 필요할까요? 그냥 원래 하던 대로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면 안 되는 건가요? 그게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바로 신속성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회생 절차는 말 그대로 시간과의 싸움이거든요. 그렇죠. 여러 채권자들, 주주들, 또 채무자 본인, 수많은 이해관계자들의 권리를 빨리 조율하고 확정해서 하루라도 빨리 회생 계획을 세우고 이걸 실행해야 뭐 회사를 살리든 개인을 다시 일으키든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채권 하나하나 다툼 생길 때마다 일반 민사소송처럼 막 1심, 2심, 3심 거치면서 몇 년씩 걸린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 회생 절차 자체가 그냥 멈추겠네요. 그렇죠. 회생 계획을 세울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회생 사건을 담당하는 바로 그 법원, 회생법원 안에서 훨씬 압축적으로 그리고 빠르게 이 채권 다툼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이 제도를 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이 재판에서 내려진 결정은요, 일반 민사소송의 확정 판결과 똑같은 효력을 가져요. 오, 정말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A 채권자에게 1억 원의 채권이 있다. 이렇게 확정되면 그걸로 끝이라는 거죠. 더 이상 같은 내용을 가지고 왈가왈부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법 176조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와, 듣고 보니까 정말 뭐랄까 금융계의 응급수술실 같은 느낌이네요. 일반 병동, 그러니까 민사소송으로 보내면 환자, 즉 채무자가 회생 계획 받기도 전에 잘못될 수 있으니까 응급 절차, 이 채권 조사 확정 재판으로 빠르게 처리한다. 이해가 확 됩니다. 그럼 이 중요한 재판은 누가 신청할 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이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혹시 놓치면 큰일 나는 거 아닌가요? 네, 아주 정확히 보셨습니다. 누가 신청하느냐, 즉 신청권자, 그리고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느냐, 신청 기간, 이 두 가지는 정말 중요합니다. 주로 누가 신청하느냐면 자신의 채권 신고에 대해서 관리인이나 다른 채권자로부터 이의를 받은 그 채권자,
네, 그 사람이 신청합니다. 아, 이의를 받은 사람이요? 그렇죠. 이 사람을 신청권자라고 부르고요. 반대로 이의를 제기한 관리인이나 다른 채권자가 상대방이 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서 청취자분께서 어떤 회사에 돈 받을 게 있어서 회생 절차에 채권을 신고하셨는데 관리인이 딱 와서 당신 채권은 인정 못합니다. 라고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면 청취자분께서 직접 이 재판을 신청하셔서 내 채권은 정당하다는 걸 법원으로부터 확인받아야 하는 거죠. 제가 직접 나서야 하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죠? 혹시 기한이라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 채권 신고 내용을 조사하는 기간, 그걸 조사기간이라고 하는데요. 그 조사기간의 마지막 날 또는 만약 이의가 제기된 채권들을 따로 모아서 조사하는 날짜인 특별조사기일이라는 게 정해졌다면 그날로부터 딱 1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1개월이요? 네, 딱 한 달입니다. 법 170조 제2항이에요. 그리고 이 1개월이라는 기간은 그냥 기간이 아니라 불변 기간이라고 부릅니다. 불변 기간? 네, 법원이 마음대로 늘려주거나 할 수 없는 아주 엄격한 기간이라는 뜻이에요. 만약에 이 기간을 정말 단 하루라도 넘긴다, 그러면 원칙적으로 재판을 신청할 권리 자체가 그냥 사라져버립니다. 맙수사. 네, 채권이 그냥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 거죠. 자료에서도 이 기간 준수의 중요성을 정말 여러 번 강조하고 있고요. 실제로 실무에서도 이 기간 때문에 권리를 잃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정말 주의해야 해요. 와, 딱 한 달이라니. 이건 정말 정신 바짝 차려야겠네요. 이 복잡한 회생 절차 속에서 자칫하면 그냥 놓치기 쉬운 함정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신청은 그럼 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바로 그 법원에 하면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다른 법원에 가실 필요 없고요. 현재 그 회생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회생법원, 네, 거기에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신청권자, 그리고 1개월이라는 아주 중요한 불변 기간, 관할 법원까지 확인했고요. 그럼 이제 재판이 열리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다투게 되고 법원은 최종적으로 무엇을 결정해 주는 건가요? 재판의 핵심 심리 대상은 아주 명확합니다. 바로 이의가 제기된 회생 채권 또는 회생 담보권의 존부 및 내용입니다. 존부 및 내용. 네, 쉽게 말하면 그 채권 진짜 있긴 한 거야? 있다면 정확한 액수는 얼마지? 혹시 담보권이 딸린 채권이라면 그 담보권 내용은 뭐야? 이런 것들을 따지는 거죠. 단순히 돈 받을 권리, 그러니까 금전 채권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부동산 소유권을 나한테 넘겨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즉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같은 비금전적인 채권에 대해서도 다툼이 있다면 이 재판에서 확정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좀 흥미로운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채권자가 법원에 신고를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법원이 판단할 때 채권자가 처음에 신고했던 그 내용을 기준으로 삼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제가 1억 원을 받을 게 있다고 신고를 했는데 막상 재판을 해보니까 사실은 1억 2천만 원이 맞다는 증거가 나왔어요. 그럼 1억 2천만 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건가요? 바로 그 부분이 실무적으로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 김성인 판사님의 자료에서도 그 점이 언급되는데요. 이 채권조사 확정 재판은 기본적으로 채권자가 회생 절차에 신고한 채권의 내용과 그 범위를 기준으로 심판을 합니다. 아, 신고한 범위 내에서만요? 네,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따라서 설령 재판 과정에서 사실은 더 많은 금액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이 밝혀지더라도 애초에 신고했던 1억 원의 범위 내에서만 확정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 1억 원을 넘어서는 2천만 원 부분은 이 재판을 통해서는 구제받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신고 금액을 나중에 보완해서 확장하는 그런 게 가능한지에 대해 논의는 있습니다만 기본 원칙은 신고한 범위 내라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와, 그렇군요. 이건 진짜 중요한데요. 그럼 처음 신고할 때부터 최대한 정확하고 빠짐없이 신고하는 게 정말 관건이겠네요. 괜히 좀 보수적으로 신고했다가는 나중에 더 받을 수 있는 것도 못 받게 될 수도 있다는 거니까요. 그럼 법원의 최종 결정은 어떤 형태로 나오나요? 판결문 같은 건가요? 재판 결과는 판결이라는 형식이 아니고요. 결정이라는 형식으로 나옵니다. 내용은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죠. 자료에 나온 예시를 보시면 좀 더 이해가 쉬우실 텐데요. 예를 들어서 채권 전액이 다 인정된다. 그러면 신청인의 회생 채권 또는 회생 담보권 555원을 확정한다. 이렇게 딱 떨어지게 나오고요. 네.
일부만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회생채권으로 신고한 555원 중에서 551원을 회생채권으로 확정한다. 이런 식으로 얼마를 신고했는데 그중 얼마가 인정되는지를 명확하게 밝혀줍니다. 아, 구체적이네요. 네. 그리고 비금정 채권의 경우에도 신청인의 채무자 555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확정한다. 이런 식으로 그 권리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해서 결정을 내려줍니다. 아주 명확하게 결과를 알려주는군요. 좋습니다. 자, 그런데 궁금한 점이 또 생겼어요. 만약에요, 회생 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그 채권 문제로 소송이 진행 중이었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 소송은 그냥 멈추는 건지, 아니면 계속 가는 건지, 아니면 이 채권조사 확정재판으로 넘어오는 건지 좀 헷갈리네요. 아, 바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갈림길이 낚아라구나. 네, 경우를 좀 나눠서 봐야 하는데요. 첫째, 회생 절차가 개시될 당시에 이미 소송은 진행 중이었어요. 그런데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는 않은 상태. 즉, 법적으로 강제 집행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문서인 집행권원이 아직 없는 상태였어요. 이 상태에서 채권 조사를 했더니 관리인 등이 이의를 제기했다면 이때는 이의를 당한 채권자가 채권조사 확정 재판을 신청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대신에 원래 진행하고 있던 그 민사소송 절차 있죠. 거기서 소송의 상대방을 이의를 제기한 관리인 등으로 변경해서 그 소송을 계속 이어서 진행해야 합니다. 이걸 법률 용어로는 소송 수계라고 합니다. 소송 수계, 이어받는다 이런 뜻이군요. 네, 맞습니다. 법제 172조의 근거가 있고요. 둘째, 반대로 이미 회생 절차 개시 전에 민사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서 확정이 되었거나 또는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다른 집행권원, 예를 들어 지급 명령이 확정됐다거나 조정조서 같은 게 있었다면 상황이 다릅니다. 그건 어떻게 다른가요? 이런 채권에 대해서는요, 설령 관리인 등이 채권조사 과정에서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채권조사 확정 재판의 대상이 되질 않아요. 대상이 안 된다고요? 네, 왜냐하면 이미 법원의 판단이나 그에 준하는 절차를 통해서 권리가 확정된 것으로 보기 때문이죠. 만약에 관리인 등이 이 이미 확정된 권리 자체를 부정하고 싶다, 다투고 싶다 하면 채권조사 확정 재판이 아니라 청구 이의의 소라는 별도의 소송을 새로 제기해서 다퉈야 합니다. 법 170조 1항 단서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소송이 진행 중이었느냐 미확정과 이미 판결 등으로 확정되었느냐 이 두 가지 상황에 따라서 절차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네요. 전자는 기존 소송을 이어받는 소송 수계로 가고 후자는 이의를 제기하는 쪽에서 별도로 청구 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하는 방식이군요. 와, 이거 채권자든 이의를 제기하는 쪽이든 이 부분을 정확히 모르면 정말 엉뚱한 절차를 밟아서 시간과 노력을 낭비할 수도 있겠어요. 정말 복잡하지만 핵심적인 내용 같습니다. 그럼 이 채권조사 확정 재판 자체는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나요? 일반 재판과 비교해서 특별한 점 같은 게 있을까요? 기본적인 진행 방식은 일반 민사소송 절차와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양측이 서면으로 주장을 주고받고 그걸 이제 준비 서면이라고 하죠. 그리고 필요한 증거를 제출하고 법원이 검토하고 이런 식인데요. 네. 하지만 아주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법원은 이 재판을 할 때 반드시 당사자들을 법정에 불러서 직접 의견을 듣는 절차, 즉 신문 절차를 열어야만 합니다. 법 170조 4항이에요. 신문이 필수군요. 네, 필수입니다. 그러니까 서류만 보고 결정할 수는 없고 최소 한 번은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봐야 한다는 것이 법으로 딱 정해져 있는 거죠. 그렇군요. 또 하나 고려할 점은 이게 결국 회생 절차라는 큰 틀 안에서 진행된다는 그 특수성입니다. 예를 들자면 관리인에게는 부인권이라는 아주 강력한 무기가 있거든요. 부인권이요? 네, 회생 절차 전에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만 유리하게 재산을 빼돌렸다거나 담보를 설정해 준 경우에 관리인이 그런 행위를 없었던 일로 되돌릴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런데 이 부인권을 이 채권조사 확정재판 절차 안에서 이 채권은 부인되어야 할 행위에 기초한 것이니까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행사할 수 있느냐, 이게 실무상으로 좀 논쟁거리가 됩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자료에 따르면 가능하다고 보는 견해도 있긴 하지만 채권조사 확정 재판의 주된 목적은 어디까지나 이의가 있는 채권의 존재 여부와 내용 확정,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부인권 행사는 원칙적으로는 별도의 소송, 즉 부인의 소호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견해가 좀 더 설득력 있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채권조사 확정 재판 안에서 부인권을 직접 행사하는 것은 좀 제한적일 수 있다. 이런 시각이 우세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군요. 당사자를 직접 불러서 신문하는 절차가 필수적이라는 점, 그리고 부인권처럼 회생 절차에 고유한 쟁점들이 연결될 수는 있지만 그 범위는 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이 일반 민사소송과는 다른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오늘 이렇게 채권조사 확정 재판에 대해서 깊이 파고들어 보니까요. 이게 참 복잡한 법률 절차인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결국은 회생이라는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기 위한 어떤 속도와 공정성 사이의 조율 노력, 이런 게 담겨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결국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줄까요? 청취자 여러분은 오늘 내용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하네요. 네, 맞습니다. 이 재판을 통해서 채권이 확정된다는 것은 단순히 누가 얼마를 받을지가 정해진다. 이걸 넘어서는 의미가 있거든요. 이렇게 확정된 채권자 목록과 그 채권액은 앞으로 만들어질 회생 계획 안의 가장 기초적인 데이터가 됩니다. 아, 계획 안에 기초가 되는군요. 네. 즉, 어떤 채권자에게 얼마만큼의 변제를 해줄 것인가, 또 회생계획안에 대한 동의권은 얼마나 줄 것인가,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이 재판의 결과가 회생 절차 전체의 어떤 성패나 방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속하면서도 공정한 권리 확정이 그토록 중요한 이유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청취자분들이 스스로 좀 더 고민해 볼 만한 화두, 질문 같은 걸 던져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가 계속 강조했던 것이 이 제도의 신속성이라는 가치였잖아요. 일반 소송 절차의 지연을 막고 회생 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장치라고요. 그런데 한번 이렇게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이 신속성을 최우선으로 추구하는 과정에서 혹시라도 복잡한 사안에 얽혀 있는 당사자가 자신의 주장을 충분히 펼치고 또 상대방의 주장을 제대로 반박하면서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절차적 권리가 다소 희생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아, 신속성 때문에 권리가 침해될 수도 있다. 네, 예를 들어서 사실관계가 매우 복잡하거나 해외에 있는 증거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도 그 1개월이라는 짧은 제소기간이나 빠른 심리라는 압박 속에서 자칫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지지 못할 위험은 없는지 말입니다. 신속한 절차라는 효율성의 가치와 충실한 권리 보장이라는 정의의 가치 사이에서 과연 최적의 균형점은 어디일지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은 의미 있는 성찰이 될 것 같습니다. 신속성과 권리 보장 사이의 균형점이라.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오늘 창원지방법원 김성인 판사님의 자료를 토대로 이 채권조사 확정재판이라는 다소 생소할 수 있는 주제를 아주 명쾌하고 또 흥미롭게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흥미로운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